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기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배터리 부분, 이 배터리 부분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만큼 많이 상승을 했죠. 네, 주가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뭐 이거 하드 업체니까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더 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뭐 저는 일단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보였던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만큼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장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 물론 이제 여기에는 SK이노베이션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한번 보시면 EPS와 주가의 관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물론 이제 단기 순이익이긴 하지만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과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12월 1일자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물적 분할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뭐 LG화학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지금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 개선의 트렌드가 내년에도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밋밋한 부분인 거죠. 네, 밋밋한데 주가는 이제 크게 좀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 부분에서 이 두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투자라는 게 좀 더 타당한가라는 데 대해서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국내 3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3분기 LG화학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00조 원이 넘는 앞으로의 주문 물량이 수주 잔고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뭐 최소 50조 정도라고 하고요. SDI 같은 경우는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개는 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래 가치를 좀 많이 땡겨와 있지 않나,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향후에 봤을 때 이런 지금 현재 이 100조가 아니라 더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장 참여자분들이라고 하면 또는 새롭게 또는 기존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보고 검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 SK이노베이션.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배터리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화학 제품들. 네. 사실은 그쪽이 주력이고 네. 이게 이제 신사업이고 네. 이제까지 계속 적자를 봤던 부서가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회사들이 지금 이 배터리의 어떤 이 배터리만의 실적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공개를 하고 있나요? 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전지 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실적을 공개하고 있고요. 이제 매 분기 갈수록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전지 쪽에서도 뭐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 이렇게 구분지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시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트와 좀 많이 친해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3사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가 뭐 EPS니 뭐니 주당 순이익이니 뭐 좋단 말이에요. 실적도 네. 좋고. 하지만 이거는 구화학 제품에서 일어나는 매출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좀 미래 전망은 좀 약하니까 앞으로 전망이 밝은 신수종 사업인 이 배터리 사업부의 실적만을 놓고 봤을 때 미래 가치, 투자할 만한 미래 가치는 어느 기업이 높을 것이냐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제가 여기서 특정 종목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는 밝히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원칙으로 보는 거는 맞나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LG화학의 수주 잔고가 얼마다, 뭐 SK이노베이션의 수주 잔고가 얼마다, 이게 시장이 추정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직접 발표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향후 몇 년 동안 또는 이제
당장 그런 매출들이 실현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장고 높은 게 최고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차를 만들 건데 이거 당장 해줘 이렇게가 되지 않거든요. 네. 모든 그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 2-3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한 2-3년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되어 왔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떤 부품사를 새롭게 뚫는다라든지,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뚫거나 진출하는 게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그 특허 전쟁, 네, 맞습니다. 특허 네. 소송 걸려 네, 있고, 소송이 그 있죠. 결론이 났나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계속 지금 미국 이제 ITC에서 계속 그 최종 결정을 이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합의를 종용하는 건가요? 종용은 아니겠지만 일단 모종의 좀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그 연초에 한 2월 달인가 그때 1차 판결을 하긴 했었습니다. 초기 이제 판결은 LG화학 승소 판결로 내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럼 이제 계속 아마 물밑에서 얘기를 오가고 있을 거고, 뭐 LG화학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로열티를 지불해라.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금액이 좀 많이 좀 센 걸로 알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우리가 그 부분의 아무튼 인정은 좀 하긴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금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합의가 될 걸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3사, 과연 이 2차 전지, 배터리, 여기에 기술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하다면 그 격차는 서로 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뭐 국내 기업들 간에는 그렇게 큰 기술 격차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그 소송의 핵심도 뭐냐면 인력 유출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기술 격차에 대한 이슈는 이제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팽창하는 이 시장의 수요를 누가 얼마만큼 빠르게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2차 전지, 이게 지금 테슬라 때문에 떠오른 것인지, 아니면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자동차만 지금 배터리 떠오르고 있는데, 이 2차 전지가 또 다른 부분에도 크게 사용될 부분이 있나요? 뭐 일단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의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네, 제가 준비한 좀 장표를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글로벌 부분별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수송 쪽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해상, 뭐 육상 이제 이런 쪽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차로 이제 부각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요인이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하나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배터리 2차 전지가 다양한 각 산업 분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보다는 이 자동차 자체가, 이 화학 연료 쓰는 자동차 자체가 전부 이 전기 배터리 사용하는 이런 것으로 다 바뀔 그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일단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다르게 보면 실제 2차 전지 자체가 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로 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도 네, 배터리.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단 자동차, 즉 이제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대형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진 않고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ETF 설명하시면서 네. 가장 많은 비중 10% 이상 투자했던 곳이 그 리튬 광산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2차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분야는 리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석인 건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2차 전지가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원료가 되는 이제 그게 흔히들 이제 양극재라고 하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는 네 가지 그 원료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가 전체 그 배터리 그 원료의 한 4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리튬뿐만이 아니라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과 같은 그런 희귀 금속과 원료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광산 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LIT라고 하는 그 ETF 자체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리튬에서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앨범알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의 원료로 쓰이면서 이제 이게 좀 더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잖아요. 얼만큼 오래 쓸 수 있느냐가 네. 이제 결국 승패를 네. 좌우할 것 같은데 그 경제성하고 그럼 재료의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뭐냐면 지난 한 3, 4년 전에 코발트라고 하는 그 금속이 있는데 원료의 가격이 급변동을 했었거든요. 네, 급변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2차 전지의 방향성이 코발트를 줄이거나 또는 코발트를 아예 쓰지 않는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발트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술 상황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다른 원료들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알루미늄을 넣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기술 혁신을 위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기술 R&D가 진행 중에 있고, 뭐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뭐 차세대 배터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몇 년 전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포스코가 네. 양극재 생산 공장을 뭐 증설하네 뭐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네, 양극재가 뭔가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시는 양극재가 지금 포스코가 생산하고 그 뭐죠? 그 시설 설비 투자한 그 양극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뭐 어차피 포스코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 신성장 동력으로 이쪽 그 2차 전지 소재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내에 철강과 이쪽 2차 전지 소재 쪽을 그룹의 양대 축 갈 수 있는 양대 축으로 목표하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유상 증자까지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라고 하는 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신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전기차
부분도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뭔가 미래를 위한 투자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소재 부분 이쪽에서도 우리가 상당 강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글로벌리.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전기차 시장이 먼저 개화한 곳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제가 배터리 셀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4가지 소재, 그리고 뭐 동박이라고 하는 일렉포일이라든지, 그리고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전체적인 밸류 체인으로 구분을 좀 지어놨는데, 네. 실제 중국 기업들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쪽은 뭐 CATL이나 BYD 이런 회사들 정말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양극재나 음극재,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이고, 비상장 기업들도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도 상당한 좀 기술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하겠네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중국이 약간의 규제를 좀 하고 있까, 보조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중국에는 뭐 거의 매년 100만 대에 가까운 차들이 실제 운행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진핑 주석이 쌍순환인가 거기에서 그 30년인가 35년까지 거기도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을 뭐 100% 놀리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탄소 중립, 해서 예. 네, 2050년. 야, 205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일단은 우리도 성장을 해야 하니 계속 일단은 CO2를 배출하는 데 대해서는 네, 뭐 너희들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30년부터 50년까지 이렇게 줄이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목표를 좀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중국은 실제로 뭐 5년, 10년 아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준비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배터리 관련된 이런 소재 관련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이제 중국처럼 기업들 속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뭐 많이 올랐죠, 올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또 2차, 3차 랠리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지 않은 연임이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을 또 탈퇴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호 이제 취임하자마자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내가 먼저 할 거는 1호 대통령 행정명령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기후 특사를 또 따로 놨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바마 정권 때 했던 그분을 또 기후 특사로 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터리 시장, 특히나 이쪽 전기차 시장에 국한해서 배터리 시장은 구조적으로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제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이제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부터 전기차들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사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장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는, 흔히들 이제 쇼티지라고 하죠. 그런 상황들이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시점에서의 가격 우위 측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는 적어도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또는 이제 그 앞단으로 가면 이 배터리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에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2017년, 18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던 시점에서 국내 그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크게 좀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LNF나 뭐 코스모스 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실제 시장에서 숫자를 확인하고자 하니 나오지가 않으니까 주가가 크게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실적까지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올해 이후부터가 좀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뭐라 그러죠? 장비 회사보다, 그러니까 장비 회사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장비 회사보다 뭐 완성차 분야가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완성차보다는 이런 소재 이쪽이 더 큰 수익을 많이 내지 않겠느냐, 이제 뭐 좀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향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쇼티지가 가장,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이 심한 분야가 어디일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쪽이 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득이. 네. 그래서 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낙수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그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앞에 일렉포이라고 하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SKC이고요. SKC가 원래는 SKC 현재는 넥실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원래 그 KCFT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동박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뭐 일지 머테리얼즈라든지 이제 최근에 두산 솔루스까지, 이제 물론 이제 PF에 넘어가긴 했지만 두산 솔루스까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가 좀 가장 그 공급 부족이 심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도 올해 크게 좀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참고하시라는 거지. 또 이거 네. 듣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또 바로 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한번 여기 스터디를 먼저 하시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투자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유안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께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느낌이 듭니다. 머리가 좀 무거워졌어요. 네. 든 게 좀 많이 들어와서 머리에. 네, 오늘 해외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이슈들과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되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